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부터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영상이나 또는 소스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만드는 작업들을 병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이미지와 동영상 또는 사운드와 같은 소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 파일이나 또는 하나의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력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렌더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렌더링을 하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파일 포맷도 나와야 되고 옵션 설정을 통해서 사용하기 편한 상태로 렌더링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렌더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스 파일을 제가 미리 화면상으로 불러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 업로딩 시켜드린 프로젝트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과 그 다음에 그 사운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나의 폴더 안에다가 두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 창으로 여기서 오픈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불러내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화면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우주로 뻗어서 나가는 그 지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것을 실제 영상이나 또는 실제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것이냐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0초에다 놓으시고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컴포지션 메뉴를 누르시면 밑에 보시면 make movie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실제 동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영상이나 또는 이미지 스틸컷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의 그 시간 내에 다 완료가 되면은 한 강좌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 강좌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강좌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그 강좌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배우셨던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또는 약간 응용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응용 강좌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ake Movie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모양 형태가 나오는데요. 미리 제가 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하나가 나올 텐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 그 렌더 패널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current render detail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출력물의 크기, 그 다음에 해상도, 그 다음에 길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령들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렌더 세팅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력물의 퀄리티 또는 그 렌더링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파란색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옵션 창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스트 세팅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데 사실 애프터 이펙트를 수행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하나하나 예제를 다 통해서 적용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설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약간 그 이론적이긴 하지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퀄리티 베스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렌더링 되는 영상의 화질을 선택합니다. 눌러보시면은 베스트, 드래프트,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베스트라는 것은 패널에서 각 레이어에 설정한 모든 효과들을 거기에 효과들이라는 것은 안티 알리아싱이라든지 3D 쉐이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렌더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확정되고 최종 렌더링 할 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안티 알리아싱이나 서브 픽셀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영상의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최종 렌더링을 걸기 전에 애니메이션 타이밍이나 전체적인 느낌을 빨리 확인해 보고자 할 때는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각 레이어를 박스로 나타내 주는데 영상 내용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움직임 등을 좀 빠르게 확인하시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솔루션에서 해상도라는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눌러보시면 렌더링 되는 영상의 크기와 해상도를 선택하는데 풀, 하프, 서드, 쿼더, 그 다음에 커스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컴포지션 명령을 하시면서 여기서도 한번 설명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같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디스크 캐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렌더링 하는 동안 디스크 캐시의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read only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렌더링 하는 동안 디스크 캐시의 새로운 프레임은 쓰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Use OpenGL 렌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OpenGL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OpenGL은 2D나 3D로 표현되는 모든 게임이나 그래픽 툴에서 화상을 처리하는 속도 또는 그 표현 그 성능을 가속해주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미리 보기 기능이나 렌더링을 할때 고해상도 화면에서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그래픽 카드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픽 카드 자체에서 오픈GL이라는 기능을 기종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그래픽 카드를 꽂으셔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슬 눌러주시고요. 에디터 창에 보시면 프리퍼런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에 미리 보기 기능이 있는데요. 프리뷰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오픈GL이라는 이 단추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는 오픈GL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들, 그 그래픽 카드들은 오픈GL을 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이상 여기 오픈GL 인포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GL 인포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모양 또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텍스처 메모리라든지 세팅 값이 나오는데 이 텍스처 메모리는 비디오 카드에 설치된 메모리 용량의 80% 정도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GL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해서 0메가라고 써졌지만 나중에 업무에 나가시거나 실무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렌더링을 걸 때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각종 그래픽 카드의 애프터 이펙트에서 오픈GL 지원 여부와 또는 그 맥 OS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비스타나 뭐 윈도우 7, 윈도우 XP 운영 체제 하에서 달라지는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뭐 사실은 어도비 사이트에 보시면 opengl.html이라는 그런 사이트의 웹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 그래픽 카드 자체에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페이지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왜 이 오픈GL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 오픈GL을 하게 되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대표적인 것이 그림자 표현을 할 때, 그 다음에 라이터를 사용하는데 최대 8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터를. 그리고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알파 채널 사용이라든지 트랙 매트 사용이라든지 레이어의 순서에 의한 합성이라든지 또는 2D 레이어와 3D 레이어의 상호 변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졸브와 그 다음에 댄싱 디졸브 모드를 제한 모든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고자 할 때 또는 3D 레이어에서 그 메탈 속성을 사용할 때, 머터리얼 속성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라이트 레이어에서 콘 페더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 또는 2D 레이어에서 2D 모션 블러를 사용하고 싶을 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안티 알리아스 사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 오픈GL일 때만 이 다음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GPU에 의한 가속화되는 이펙트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오픈GL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많은 기능들을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라이트를 8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마스크나 알파 채널이라든지 트랙 매트,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라든지 모션 블러라든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사용이라든지 안티 알리아싱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GL을 지원해주는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렌더링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캔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베스트 세팅으로 가셔서 자, 그래서 이제 오픈GL 렌더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옆에 이제 프록시 유저라고 나와 있는데 렌더링을 사용을 할 때 사용되는 레이어를 프록시로 대신할 것인지를 선택하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에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Use all proxy, 프로젝트 모든 영상 소스를 그 대신해서 프록시가 렌더링에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펙트라고 나와 있는데 적용한 이펙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것이냐, 전부 다 할 거냐 아니면 하지 않을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창이 렌더 세팅 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 스위치라는 것은 그 타임라인 패널에서 각 레이어마다 설정할 수 있는 솔로 스위치 온오프 기능을 활성화시킬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가이드 레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칼라 뎁스는 레이어들의 색 표현 단계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조차도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다. 6비트냐, 8비트냐, 16비트냐, 32비트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일괄적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타임 샘플링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레임 블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임라인 패널에서 설정된 동영상 레이어의 프레임 블렌딩 여부를 선택하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드 렌더라는 것은 필드 렌더링을 걸 때 한 프레임을 이루는 필드 중에서 어떤 필드를 먼저 렌더링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어퍼라든지 로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어퍼 렌더링을 먼저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로우 렌더링을 먼저 하고 어퍼를 한다든지 그 우선순위를 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2 풀다운이라는 것은 필름으로 촬영된 영화는 보통 그 텔레시네라는 과정을 거쳐서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비디오 포맷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이럴 때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이 초당 24프레임으로 촬영된 필름 소스를 초당 30프레임으로 비디오로 바꾸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 형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션 블러는 패널에서 설정한 모션 블러의 사용 여부를 또 설정할 수가 있고 타임 스팬이라는 것은 이제 작업한 타임 영역에서 렌더링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옵션으로 뭐 유저 스토리지 오버플로우라고 나와 있는데 렌더링 중에 현재 사용 중인 하드가 부족하게 되면 풀다운 메뉴의 에딧 프리퍼런스의 아프드에서 정해준 5개의 오버플로우 볼륨에서 차례대로 사용해서 기록하는 그런, 즉 다시 말하면 하드 용량이 렌더링이 이제 하다 보면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용량이 커져서 하드 용량이 적어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지정한 그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드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용량이 분할이 돼서 저장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Skip Exciting 파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로 네트워크로 렌더링을 걸 텐데 이건 사실 뭐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명령들이니까 이것은 뭐 그냥 참고정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빠져먹었는데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초당 몇 프레임으로 그 렌더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저 컴프라든지 아니면 유저 디스프레임 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서 직접 구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렌더 세팅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출력물의 퀄리티라든지 렌더링의 영역이라든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지정하셨던 모션 블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3D라든지 아니면 안티 알리아싱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솔로 아이콘이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렌더링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베스트 세팅 베스트 세팅 중에 렌더 세팅 부분에 나오는 그런 명령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밑에 있는 루스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그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포맷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출력물의 퀄리티라든지 그 품질이라든지 렌더링의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렌더 세팅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들으셔서 개략적인 이해는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